제3자요? 자, 여러분 봐봐. 제3자라는 것을 먼저 여기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여기 먼저 보셔요. 제3자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3자는요,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갑하고 을하고 이제 가장매매하죠. 가장매매를 하게 되면 무효죠.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이걸 병이잖아요. 병, 이걸 병이라고 하죠. 이걸 제3자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먼저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이 제3자가 두 번째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 악이냐 따져볼 필요 없어. 먼저 제3자에 해당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3자는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걸 전부 다 얘기해. 알겠죠? 107, 108, 109, 110조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요, 봐. 이 갑하고 을하고를 뭐란다? 이것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알겠죠? 그럼 당사자가 아니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면은 일단 을은 병한테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이 사람이 무효인데 넘겨받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무효를 기초로 이렇게 얘기해. 무효를 기초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또 계약을 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알겠죠? 근데 이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할 때는 107조에서 보통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할 때는 107조에서만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107, 108, 109, 110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우리 시험이요. 차고에서 제3자가 아니고 이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가서 차고에는 제3자가 없지 않나요? 아주 불가사의한 말들을 많이 하죠. 알겠죠? 시험 치고 나오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 취업 부탁인데 그 딱점으로 좀 합격하지 마. 답답해 죽겠어. 딱점으로 합격하면 그 사람 말을요 한 달 동안 내내 들어야 돼. 혹시 뭐 잘못 썼으면 어떡하냐. 똑같은 말을 계속. 알겠죠? 답 잘못 썼으면 어떡하냐. 번호 잘못 썼으면 어떡하냐. 나 그거 뭐 잘못 쓴 것 같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먹고 살만하면 세 문제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좀 해봐. 세 문제 정도. 알겠죠? 취업 부탁인데 이렇게 공색하게 살아가지고 딱점으로 하지 말고. 알겠죠? 좀 잘 살아봐. 그래서 한 세 문제 정도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응? 자, 보겠습니다. 자, 제3자 이제 보시면 제3자는요. 자, 보면 먼저 당사자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병이 제3자니까. 당사자 아니죠? 그 다음에 당사자 상속인은 갑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 봐봐. 여기 보라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했다. 그런데 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 병이 아버지가 가장매매인지 모르고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 등기인지 알고 선의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선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내가 뭐라 했어? 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제3자가 먼저 해당해야 돼. 그런데 여기요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괄 승계에는 상속인은 을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포괄이니까. 그래서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선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 중요해? 제3자에 해당해야 돼. 지금 이것은 107, 108, 109, 110조에 다 해당해. 자, 그러면 계약상 지위 봐봐. 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내가요 미수인으로 들어가. 우리 여러분 보면 내가 여러분 함께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을이 갑자기 계약금으로 10억짜리 집을 1억을 집어넣어놓고 계약을 못 하겠다고 그래. 이건 너무 큰 손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막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다른 사람 찾아야죠. 매수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집어넣으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계약 인수라고 그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그래.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죠. 이분이 조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전혀 관계는 없는데 계약자를 이름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럼 주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죠. 그럼 계약 인수를 해야죠.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집어넣고 나서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원래 1억 원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을도 자기도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계약 인수자로 들어오면은 자기는 돈 1억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다 이익 보면 안 되죠.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5천원 포기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병한테 5천원 주는 거죠. 그럼 병은 5천만 원 싸게 싸서 좋고 을은요 한 푼도 못 얻는데
1억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5천 얻어가서 좋고, 그럼 중개업자는요 두 사람한테 조금씩 돈 받아서 좋고, 알겠죠? 그래서 을하고 병한테 한 돈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받고, 또 중개하면 중개 또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중개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계약을 딱 했는데 계약을 깬다 하면 그냥 중개업자는 그냥 안타까워해. 전화해가지고 계약 깨져가지고 수수료 못 받게 생겼어, 이렇게. 수수료 못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죠? 요즘 별내니 뭐 다산 이런 데 보통 보면 10억짜리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이 1억이에요 1억을 누가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요 5천만 원 준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을이.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지위를 승계하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위를 승계하는 말은 다시 을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사자가 돼버리자. 당사자가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 뭐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 보험 들으면 보험 들으면 수익자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익자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요 상속인하고요 이 수익자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제3자가 아니다. 됐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요 새로운 이야기, 내가 말했죠? 새로운. 그러니까 이 을이 무효인데, 을 앞으로 돼 있는 계약이 등기가 무효인데 을의 것이 진짜라고 믿고 등기 사렵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됐죠? 그러면요, 자, 그럼 봐봐. 잘 봐봐. 새로우니까 무효로부터 새롭게죠. 여기 봐봐. 채권이라는 게 있죠. 2월 1일.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래. 거짓말로. 3월 1일. 채권은 가장 양도해서 채무자. 여러분,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 채권의 가장 양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이 있어. 여러분요, 이때 채권자는 뭐냐? 이 사람 임차인.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임대인. 임대인은 보증금 내줘야죠. 그래야 안 그래? 살 때, 이런 봐봐. 이런 임대인 거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임차인이잖아요. 내가 임대인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얘기하죠. 야, 저 사람 누구냐? 우리 집주인이야. 그럼 내가 새 들어산 게 뽀록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 저 사람 누구야? 내 채무자. 이렇게. 왜? 1년 있다가요 내 나갈 때 보증금 나한테 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보증금을 내주니까 집주인이 채무자지 뭐예요. 나는 1년 있다가 보증금 1억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죠. 야, 너 돈 얼마 빌려줬어? 별거 안 돼. 한 1억 정도야. 뭐 이렇게.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알겠죠? 친구가 깜짝 놀래죠. 얘는 1억 정도를 이렇게 1억이나 하면서 별거 아닌 돈을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굴리고 사는구나. 자기는 더 좋은 아파트에 사면서 우리 남편이 오락해서 간다고 또 가죠. 꼬리 내리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동창회 모임 가면 그 친구가 보면 항상 존경스러워하죠. 무슨 소리 알겠죠? 근데 나는 뭐 산다? 월세를 살고 있다.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죠. 왜요? 자기 자신의 격은 자기가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임대인한테 내가 1억 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또 임차인은 또 A라는 사람한테 또 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 돈에 대해서 압력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잽싸게. 그러니까 이것도 병한테 넘겨야죠. 채권을 넘기는 건 채권을 양도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진짜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둘이 가짜로 채무 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 만들어서 넘기죠. 그것을 거짓말로 넘겼다. 가장은 통정이라고 그랬죠. 가장 그랬더니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양도 이 말이죠. 채권을 거짓말로 넘겼다. 채권이 있으니까 거짓말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양도 그러면 무효죠. 제3자는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새로운 이해관계. 그런데 지금 채무자는요, 채권이 2월 1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채권자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2월 1일 날 있었겠죠. 채권이 2월 1일 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도 2월 1일이겠네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3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존에.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채권 추심을 위반해. 추심이 뭐죠? 추심이 뭐요? 깍두기. 이 깍 아니지? 이 깍이에요? 깍 두 개요? 뚜개예요? 깍두기야?
아, 말이 애매하네. 아무튼 이게 뭐예요? 아는 사람 해봐. 아는 사람 해봐. 깍두기 아닌 것 같은데? 예? 각두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깍두기? 깍두기? 와,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냐면 채권 추심을 의뢰받는단 말은 이 갑이요, 갑이요, 을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병한테 너가 가서 좀 받아와 이 말이에요. 추심이라는 것은 너가 받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거기서 10% 떼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은 내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고 대신 돈 받아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 그 다음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알겠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뭐죠? 여러분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 반대는 무슨 채권자죠? 일반 채권자 반대는 뭐예요? 특별 채권자. 맞아 틀려? 아, 일반 채권자니까 반대는 특별 채권자. 맞아 틀려?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대. 자, 봐봐.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1억은 거짓말로 1억을 빌렸죠. 아니 진짜 1억인데요. 이것을 이 을이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로 넘겼잖아요. 가장양도 있잖아요. 지금 1억 원 채권 가지고 지금 가장양도란 말 쓰고 있죠. 근데 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또 진짜 갑한테 또 1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돈 1억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 돈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거짓말 채권 양도하고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다음에 채권 추심 뭐죠? 추심, 심부름권, 내 돈 받아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최근에요, 채무자가 시험에 나왔어. 채무자가.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이제 우리가 제3자가 아닌 것 세 가지를 암기해. 상속인, 그다음에 수익자, 지위를 승계한 자.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승계한 자. 제3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다음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렇게 됐죠? 자, 저걸 암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암기하든지. 봐봐. 재밌는 말은 이거예요. 다른 것 여기 이것도 한번 나오긴 나왔어. 대리. 여러분 대리에서 본인하고 대리는요. 본인과 대리는 본인은 대리인과 관계에서 제3자가 아니고 대리인도 본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대리한테 집 팔아달라고 한 거죠.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은요 동일한 거예요. 원래 갑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집을 파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요 제3자가 누군가 보면 되게 간단해. 딱 네 가지만 보면 된다. 자요, 여기요. 자, 무효를 기초로 무효가 누구죠? 무효는 뭐야? 무효? 이때의 무효라는 것은 가장이죠. 가장 매매요. 가장 또는 뭐다? 통정이죠. 통정. 그래서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갑을 병에서 이 사람은 을이죠. 을 앞으로는 가장 매매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죠. 그다음에 이걸 병한테 넘겼죠. 병은 제3자죠. 3자가 병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자요, 여기 기존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누가 있죠? 아까 채무자. 기존에 안 되죠. 후순위도 안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아까 우리 통정 허위 표시, 가장 그러면 무효죠. 한번 볼까요? 가장 매수인, 그다음에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딱 4개밖에 없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 책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보면 여기 제3자 나오면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해놓을 거의 99%가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 매수인이죠.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매수인을 양수인이라고도 하고 거짓말 채권이죠. 채권은 소비대차라고 그래. 거짓말 전세권, 거짓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보면 여러분 거짓말 저당권이 있잖아요. 어느 경우 있죠? 누가 질문했는데 2억 9천인가 집인데 원래 시세가 그런데 2억 2천인가 들어갔는데 2억 2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3번으로 2억 9천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세가 2억 2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또 2억 9천이 뭐 실거래가하고 똑같이 저당권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 저당권 진짜예요, 가짜예요?
100% 가짜죠. 알겠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돈 몇 푼 경미가 되거나 그러면 내가 돈 몇 푼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거짓말 저작권이 있다 이 말, 거짓말 전세권이 있고. 그런데 여기 봐봐, 거짓말 매수인이란 말은 여기서 이런 거예요. 봐봐,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로 매매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죠. 을이 지금 가장 매수인, 을이 무효란 말이죠. 을이 그것을 병한테 넘겨.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죠. 제3자는 을이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의 것으로 믿죠. 을의 것이라고 믿고 제3자가 뭘 했다? 여기요, 양수 샀다, 또는요 가등기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또는요 저당을 잡았다. 을의 집이 을의 것인 줄 알고 을한테 돈 빌려주고 압류나 가압류나 뭐 여기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을 했다, 이런 것들 다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요 거짓말 채권이죠. 거짓말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실제로 빌려준 것이고 거짓말 채권인데, 거짓말 이걸 진짜 채권이라고 여기다가요 을이 부탁을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요 갑한테 돈 빌린 것처럼 해가지고 일부러 회사를요 파산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 보면 어느 법인이 뭐 파산됐다 그랬을 때 거짓말로 파산된 것으로 뭐 추측은 하고 있는데 뭐좀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말 채권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증을 섰다가 보증인이 그 보증을 이행하거나, 또는요 이 채권이니까 이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좀 이따 나오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것은 은행권이라든가 또는요 국세 같은 거, 지방세 같은 거 체담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요 자동차라든가 뭐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맡겨요. 그 캠코죠. 그럼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이제 공매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경매가 있고 뭐가 있죠? 공매하죠.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거기에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으면은 경매하고 공매는 약간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또 그 캠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공매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입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놨어. 일반인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1년 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동영상을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공매 같은 것이 훨씬 더 경매보다 수익이 더 커요. 알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쉽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한국자산관리공사.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한다? 파산관제인이라는 게, 파산관제인이 뭐죠? 이 사람이 거짓말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걸 파산관제인이라고 해요. 법원에서 선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산관제인은 제3자죠. 제3자인데 선의 악의는 어떻게, 봐봐 여기 우리가 한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이 사람의 집이 있고, 이 사람의 빌딩이 있고, 이 사람의 산이 있고, 이 사람이 뭐죠? 토지가 있잖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관리하라고 줘봐. 어차피 자기 망했잖아요, 파산이란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런 재산들을 다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선임이 돼, 법원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이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 누구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A, B, C, D 이렇게, 이걸 채권자죠. 이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돈 받아가라 할 거 아니에요,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채무자죠. 채무자를 위해서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채권자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파산관제는 제3자인데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선의 악의는 어떻게 결정하냐? 이 채권자죠.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중에선 가짜 채권자가 있겠어, 없겠어? 가짜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파산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이 채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죠? 이 사람은 몰라, 선이야. 나머지는 알고 있어. 나머지는 다 악이야. 세 사람 악인데 한 사람은 선이죠. 그럼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보는 거예요. 선의로.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파산관제인은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고 하는 것은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이 악의를 따진다. 그런데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죠. 그럼 전체로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해. 이번에도 여러분요, 우리 32에도 시험에 또 나와서 파상관계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악 기준은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하고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죠.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로. 알겠죠? 전체를 선의로 봐. 파상관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전세권. 이러면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위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당권. 거짓말 저당권으로는 경락을 받은 사람 이거밖에 없어. 다 거짓말 전세권. 가장 전세권은 뭐가 없어? 뭐밖에 없어? 가장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하고 지상권 위에만 저당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전세권 위에 그건 진짜 전세권인 줄 알고 저당 잡은 사람, 거짓말 전세권의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제3자라고 그래. 딱 네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저당권은 경락인, 가장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 그러고 나서 이건 이 두 개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여기에 누가 나올지 알고, 여기에 누가 나올지 알고, 여기 저당,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뭐 다 나오죠. 이걸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은 정답을 하는 것은 가압류였어요. 알겠죠? 가압류. 그런데 여러분 네 가지야. 딱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아까 우리 아닌 것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승계한 자. 그러면 제3자는 뭐다? 네 개. 거짓말, 거짓말로 양수인, 매수인, 거짓말 채권, 거짓말 전세권, 거짓말 저당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찾으면 돼. 네 가지만 딱 찾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딱 찾으면 얘가 을이야. 그 다음은 따지지 마. 그 다음 무조건 다 제3자야.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를 시켜. 그건 정말 웃긴 거죠. 알죠? 이걸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가지만 찾으면 된다니까.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매수인. 네 가지만 찾으면 걔가 제3자라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걸 찾든지.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는 뭐다?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됐죠? 그러면 한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보는데, 자 이제 뭐를 보냐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런 박스 안에 봐. 박스 안에 한번 봐봐. 박스 페이지요. 29페이지. 강의 노트 페이지 29페이지 박스를 보라고. 박스를 봤어요? 자 거기 박스를 보시면, 자 봐봐. 기억 내가 줄을 그어놨죠. 가장 매매의 매수인이죠. 가장 동그라미, 매수인 동그라미. 니은에요. 부동산의 가장 매매의 매수인 똑같은 말이죠. 디귿은요 가장 저당권이죠. 니을 봐봐. 니을은 중요해요. 가장 동그라미, 가장 매매 기한 대금 채권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 가장 채권이라는 말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채무를 보증했죠. 가장 채권을 반대가 채무니까 가장 채무를 보증했죠. 보증인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가장 전세권이죠. 그래 이런 봐봐. 그러면 이런 말이 딱 나오지. 이건 그럼 뭐예요? 다 제3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따지지 마. 일단 을이죠. 을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 제3자예요. 이걸 가지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한다. 안 된다고. 딱 네 가지밖에 없다고.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뭐다? 가장 저당권. 이것만 찾으면 돼. 전세권 위에는 뭐를 설정한다? 저당권. 저당권은 뭐다? 경락인. 나머지는 다 이것저것 다 돼. 이것저것 다 된다고. 대신 뭐를 안 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 나왔고, 파산관제인은 2번이나 시험에 나왔고. 그럼 그 위에 한번 봐봐. 그 위에 2번 봐봐. 2번요.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 줄, 선의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두가 악의가 아니다. 모두가 악의가 아니란 말은 선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에 해당한다. 돼 있죠? 자 그렇게. 자 4번 봐봐.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 소비대차 그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뭐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인수. 제3자는 아니다.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중에 봐봐. 나중에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요 이런 문제집 있죠? 거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거기 문제집 풀 때 전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뭐만 하면 된다? 자, 여기 상속인 안 된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안 된다, 수익자 안 된다. 이걸 알고,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안 된다. 채무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된다? 제3자에 해당하는 것 4가지만. 뭐다?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게 을이에요. 을 가장이니까 을이죠.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그럼 무조건 다 제3자예요. 왜? 새로운 관계, 이해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봐봐, 가장이란 말이 안 나오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와. 그럼 통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빨리 그걸 가장으로 바꿔. 통정이나 가장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매매를 뭐라고 얘기한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통정을 빨리 무슨 말로 바꿔? 가장으로 바꿔. 가장. 그래서 가장 매매, 가장 매수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두 사람이 통정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경우, 그럼 통정해서는 뭐라고 한다? 가장.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것을 뭐라 한다? 소비대차. 그럼 가장 소비대차, 가장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을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압류나 가압류나 뭐 보증인이나 파산관제인이나 그 다음에 뭐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 다음 사람은 다 뭐다? 제3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했죠. 비진위 표시에서는 비진위가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위 있는 의사표시가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제3자냐 아니냐 했어도 제3자가 누구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을이 일단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무효가 돼야 되죠. 그냥 그 을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다? 4가지.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 딱 4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걸 암기한다. 그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뇌가 없는 사람이지만 따라서 암기하는 사람은 더 뇌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4가지. 뭐라고?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이란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럼 통정허위 표시 이게 나오죠? 빨리 뭐로 바꿔라? 가장으로. 나중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들 풀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알겠죠? 문제들 꺼내지 마. 나 혼자만 꺼낼 테니까. 복잡하니까 꺼내지 말라고. 복잡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 자, 봐봐. 우리가요 뭐냐면 자, 58번의 문제가 뭐라면요, 이에서 A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여기 돼 있죠. 들어봐.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러면 가장 매수인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을이죠. 그럼 뒤에는 읽지 마. 나도 안 읽어. 그럼 걔는 무조건 제3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B번 봐봐. B번은 뭐라고 했냐면 가장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근저당권으로. 더 이상 볼 게 없죠. 제3자죠. 가장 양수인. 오늘 뭐 끝났죠. 근데 이거는 가장 양수라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돼 있네.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했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만 알면 돼? 가장 양수인. 그 다음에 D는 뭐냐? D는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이죠. 그럼 앞에가 가장이죠. 그럼 4가지만 빨리 찾아야죠. 가장 매수인이냐, 가장 채권이냐, 가장 전세권이냐, 가장 저당권이냐. 쭉 읽었더니 뒤에 뭐가 걸려? 채권이 걸려. 매매 대금 채권. 가장 매매에 기한 매매 대금 채권. 그러면 가장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가 을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네 신경 쓰지 마. 걔는 무조건 누구예요? 제3자예요. 알겠죠? 다른 거 보고 별표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제3자. 아시겠죠? 뒤에 지금 여기도 이제 몇 개 이제 제3자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 제3자가 누구냐 이걸 동그라미에서 암기하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는 게 빠를 거예요. 알겠죠? 뭐를 암기한다? 4가지. 뭐다?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4가지 말고 아닌 것 3가지. 기본적으로 뭐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를 승계했다. 수익자, 상속인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제3자. 이 제3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다 공통이에요. 다 공통이라고. 알겠죠? 자, 제3대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입증한다.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다 똑같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참고로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 했어. 이미 했으니까 안 봐도 돼. 채권자 취소권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한다.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통정 표시는 가능하지만 이중 매매는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봐요. 나중에 아직 우리 물권법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배웠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이고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한 장 더 넘겨.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죠? 착오란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요 긴 터널을 빠져나왔어.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착오에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나 이런 것은 그냥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웠던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오늘 했던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7, 108, 109, 110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은 적용되지 않고 소송행위라든가 공무원의 사실서 제출은 비진이나 통정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스스로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3자가 아닌 것은 수익자와 상속인과 지위를 승계받은 자고 제3자에 해당하는 것 가장매수인, 가장채권, 가장전세권, 가장저당권 이 네 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제3자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매수인의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따지지 마. 가장매수인부터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보증 뭐죠?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그다음에 양수한 사람 또는 가등기한 사람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뭐뭐, 가장 뭐뭐, 가장 뭐뭐. 그런데 이 가장을 무슨 말로 주로 바꾼다? 통정으로 주로 바꾼다. 통정. 그럼 통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가장으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것은 나중에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로 봐보세요. 그럼 30페이지로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죠? 착오라고 나와 있나요? 착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페이지에 여러분요 그 착오 사기강박이죠. 이것은요 뭐죠? 장이 달라져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요 착오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착오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